오늘도 신나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름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요 저항이라 여겨졌었던 65,000달러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66,01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184달러, 계속해서 반감기 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소문이 들려와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보자면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 시장처럼 거래를 1년 24시간 365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한국까지도 번져가지고 주식 거래를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페인들이 많이 양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잠잠하다 싶으면은 한 번씩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옆구리를 찔러보는 그 소식, 마운트 곡괭입니다. 마운트 곡스가 이번에 채권자 상환 정보 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이 때문에 조만간에 마운트 곡스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를 통한 상환이 임박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엔화로 상환을 받았다라면서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야말로 정말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돌려주게 될 것인가? 10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 14만 3천 개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690억엔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미뤄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뤄져도 전혀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마운트 곡스의 최대 채권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받게 되면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얼마 전에 반감기가 적용이 된 가운데 ETC그룹의 리서치 담당이 이야기하기를 반감기는 보통 100일 후까지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공급 부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경향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거까지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은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현물 ETF 등등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100일이나 걸려야 공급 부족에 대한 영향을 비트코인이 받게 될 것인가? 자, 그렇게 된다면 채굴자들은 앞으로 100일 이상 동안 괴로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적용이 되면서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77,400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로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비트코인 채굴만으로는 비트코인이 77,4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채굴자들은 적자를 보게 되는 셈이겠죠. 반면에 채굴 비용이 77,400달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수준 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 공급 증가율이 금보다 낮아졌다라고 윌리오는 밝혔습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장량을 알 수가 없죠.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는 금. 거기에 이어가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의 생산량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은 지난 6천년 동안 희소 자원이었었지만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다가 금보다 더 희소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된 비트코인. 여기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채택이 증대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파이넥스의 파생상품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러한 현상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이 아닌 미국 증시 하락 및 지정학적인 긴장감 고조에 따른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거시경제 불안 및 지정학적인 위기가 심화가 됐을 때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및 고리스크 자산에 대한 노출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수요가 잠깐 주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사태를 악화시키지만 않는다면 ETF 수요가 다시금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좀 얌전히 짜져 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와지 CEO 같은 경우는 열심히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주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자산관리사들이 비트코인 ETF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한다라면서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반감기가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을 더욱더 끌어주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요. 유명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주요 지표들인 거래량 가중 평균가, 실현 가격, 파괴 누적, 가치일수 등등을 고려해봤을 때 비트코인의 기하급수적인 상승, 즉 뜨억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뜨억상 가즈아. 올해 반감기 사이클은 구조적으로다가 2013년도에 수요 강세, 그리고 2017년도 현물 주도시장 사이클의 혼합 버전일 수 있다. 화려한 혼종의 탄생.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데이터스콥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거래들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있다. 이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거래들이 비트코인을 파생상품 거래소로 보낸다는 것은 선물, 롱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가 있겠다. 즉 레버리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중앙화 거래소로부터 파생상품 거래소로의 입금이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추세가 감소가 될 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들이 이렇게 과거에 입금을 했을 때마다 파생상품 거래소로 입금을 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 분석업체인 인투더블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64,800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이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166만 개의 주도가 해당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겁나 샀다. 그래가지고 해당 자리가 주요 지지구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 반면에 공포의 CME 갭이 있죠. CME 갭이 64,000달러에 발생을 했습니다. 64,800달러의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는데 64,000달러대까지 갭이 뚫렸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갭 대 지지의 대결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들은 64,000달러 갭을 먼저 채운 다음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 동향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 매도 물량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66,000달러대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 거래량이 적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면서 64,500달러까지 한번 후퇴를 했다가 그때부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었고요. 네브라스칸 쿠너 분석가는 달러의 강세가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비트가 추세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뚫으면은 올라가는 거죠. 이거 뚫으면은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충분히 뚫고 상승할 가능성 역시 있다.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지금 저항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지지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어서 비트코인 월봉을 봐도 강한 상승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도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전설의 분석을 다시 한번 공유했었는데 지금 오르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 다음 목표가는 얼마? 73,2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꽤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내가 과거에 예측을 했었던 대로 59,000달러 아래로 살짝 내려갔었는데 그 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좀 싱거웠어. 한 번 더 강하게 내릴 것 같아. 다만 68,000달러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할 수 있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 전까지는 언제 다시 한번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힘을 내줘가지고 68,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는 최근에 상위 암호화폐 10개 시가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봉 차트상 파파파파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5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직 상승 여지는 남아있으며 해당 지수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기준 암호화폐 시총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최대 350%까지 증가할 수 있겠다라면서 알트코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로만 분석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기준으로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떨구지 않겠느냐, 그리고 54% 아래로 도미넌스가 내려오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그때부터 날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여름 알트코인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크립토 보스 분석가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인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됨과 동시에 저항 그리고 상승형 쐐기에서 도미넌스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들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트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알트코인들 중에 대장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시총을 빨아들이면서 알트들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엔 솔라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대부분은 이더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인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힘을 낼 때 알트코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한편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겠는데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번 더 내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 3100달러까지 한 번 내렸다가 그때부터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전제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떨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비트코인이 CME 갭을 매끄러 가는 사이에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지지 확인하고 상승하게 될 수가 있겠다. 다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CME 갭 매끄러 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돌아가거나 바로 상승하거나 상승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거한 상승을 보여줬었다가 전부 다 상승분 토해내고 내려온 앱토스 같은 경우 지금부터 10달러 80센트 이상을 유지해줄 수 있다라면 올라가가지고 버텨줄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앵커가 꽤 오래된 코인이죠. 앵커도 AI 중심의 레이어 1 뉴라 테스트넷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앵커 토큰은 뉴라의 기본 암호화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어서는 비탈릭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GKC가 언급이 되자 GKC는 훌륭한 틈새 시장을 공략한 암호화폐다라고 하면서 GKC를 칭찬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GKC는 이른바 다크코인, 모네로와 같이 익명성에 중점을 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몇 년간 상패 등을 통해 가지고 사장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일단 GKC 비탈릭의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CBDC의 출시 등등과 더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익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크코인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암호화폐 시장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